야, 이번에 제가 그 유튜브라든가 언론을 보면 참 재밌는 그런 뭐랄까 이슈들이 많아요. 네. 저는 어느 중학생 남자 중학생의 이번에 투표 또는 정치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데, 야, 이거는 무슨 뭐 정치 전문의 교수, 뭐 정치생활 한 30년 분이 갔대. 야, 그 10대 중학생 남자 청소년의 그런 발언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네. 심금을 울리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 정치적인 수준이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냥 어리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있어서 진짜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잠시 제 깔때기 좀 되자면, 예. 제가 광주 북구에서 예. 전체 최초로 예. 조례를 하나 발의했습니다. 아, 그래? 어떤 조례를 발의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라고 하는 조례를 민주교육시민 지원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우리 북구 안에 있는 예. 다양한 시민분들, 예.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 어린 청소년들까지 해서 민주 시민의 역량을 키워내기 위한 데서의 북구에서 교육 또는 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아, 그 필요합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예. 그 조례를 제가 발의했던 의원으로서요. 예. 의원으로서 청소년들을 그냥 미성년자라고 예. 하는 부모의 어떤 보호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예. 어떤 객체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판에서 보여지듯이 청소년들이 또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예. 정말로 여러 SNS, 여러 유튜브 공간에서 자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비단 선거판만이 아니라 지난 한 5개월간의 계엄을 끝내자 예. 탄핵 국면에서 무대 위에서 자기 발언을 신청을 하고 그분들이 직접 연설을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그 청소년들도 이미 자기의 어떤 의견들을, 정돈된 의견들을 정말로 피력하면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인가요? 네, 만 18세입니다. 이거를 좀 이제 낮출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데, 원래도 이것도 좀 낮춰진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네. 그 전에는 만 19세였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 18세로 낮춰졌었고. 만 18세로 낮춰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 그렇죠. 고3 중에 생일 중에 지난 그렇죠. 친구들이 이제 네. 투표권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우리 서두에 아까 중학생 이야기를 네.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러면은 고등학생은 그것을 사고 능력들이 더 높아서 예. 자기 결정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예. 중학생들은 그렇지 않냐. 네. 이거 고민해 볼 지점이다. 이걸 단순히 나이로 구분하겠다 그렇고요. 사실 우리의 과거 역사를 보면은 4.19 혁명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데도 보면은 중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하고 발언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혁명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많이 한 그런 그 나라에도 과거 역사가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또 따지면은 선거 연령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도 일정 부분은 좀 필요하다. 네네. 뭐 이런 보면은 구구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서 또는 구구적 어떤 입장에 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들의 자기 표현, 예. 정치적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를 누군가에 의해 사주받아서 됐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좀 강하게 특이한 프레임이에요.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은 여기서도 깔때기 하나 좀 되면요. 제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 아침에 안전봉사를 다년간 해왔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 아이들한테도 그 시기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말하지 않더라도 예. 제가 어떤 문구를 단 피켓을 들고 있다거나요. 예. 또는 제가 어떤 모습이 있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먼저 알아봐주고 응원해주고 때로는 그것에 코멘트를 달아주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미 청소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준비돼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당장은 아니지만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예전에 뭐 어리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리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법적인 연령 기준이었을 때 정당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도 연령도 좀 많이 내려갔고 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도 하고 그러죠. 네. 정당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네. 만 18세에서 만 16세까지 당원 가입이 가능한 네. 상황입니다.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정치적인 의사 표현, 할 수 있죠. 정치적인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선거에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참정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다시 말해 전 사회 구성원들한테 이 권한을 주면 줄수록 네. 더 발전된 민주사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선거의 대부분 20, 30대들이 그 전에 보면은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정치한 사람들이 정책을 낼 때 나를 뽑는 사람 위주로 내다 보니까 약간 뭐 중장년 또 노년층 위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20, 30대 청년층의 바람이 불면서 청년을 위한 공약들 가장 많이 된 게 뭐 주택도 그렇고요. 네. 이런 것들 많이 늘어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청소년이라든가 어떤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리다고 하는 그런 계층들의 의사 표현이 세지면 세지고 정치 활동이 많아질수록 그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도 많이 나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미 정치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된 그렇죠. 그 20, 30대 예. 그리고 10대 청소년들까지도 네. 그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제도적 보완들은 필요하지 않겠냐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선 끝나고 아마 이제 개헌 과정도 거치고 또 새로운 입법 과정들이 많이 진행이 될 텐데 그때도 한번 정치권에서 깊이 있게 한번 논의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교사 공무원에 대한 정치 참여하고도 예.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교사들에게 정치 참여를 할 수 없게끔 딱 못을 박아놓은 상황에서 사실은 자유스럽게 교실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없는 현재 우리 한국 사회도 근본적으로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게 특이하게 교육기관인데 대학 교수는 또 돼요. 네, 그런데 교사는 안 되고 네. 이 부분도 어쨌든 뭐 선거가 끝나면은 폭넓게 한번 또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네,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